금요일 미장에 코스피 야간 선물이 5%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15% 상승하고 SK하이닉스는 30%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금요일 미장에 코스피 야간 선물은 5%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 미장도 마찬가지로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0.6% 상승했지만 애프터장에서 0.5%나 떨어졌고 속스는 114달러에서 끝났고 120 주요 매물대 밑에서 끝났고요. SK하이닉스 ADR은 3.5% 하락, 샌디스크 메모리 회사는 5% 하락, 그리고 EWY 2.5%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거의 역사적인 상승을 하면서 15% 상승했었죠. 이렇게 쭉 올랐었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는 지금 신규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코스피 야간 선물이 장외 거래서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다음 주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했었고 큰 하락 이후에는 큰 반등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호재가 추가적으로 나오거나 악재가 없어지거나 현재 기존에 존재하는 악재들이 많은데 그것도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악재들이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 하방 추세에서 제대로 벗어나서 장기 상방 추세에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때 신고가까지 가는 걸로 먹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추세 알려드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추세도 알려드리고 나스닥 추세가 어떤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금요일장에 반도체가 하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30년물 금리가 1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FOMC 이후로 연준에 대한 신뢰성이 내려가고 물가지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말 그대로 시장의 돈의 흐름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 주는데 굳이 주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금리가 높을수록 리스크 없이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돈을 빌리려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지금 AI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AI 시설,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리는 가격이 높아지면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높으면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습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오늘 장 끝나고도 추가적인 보도가 들어왔는데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이 이란의 에너지 관련 목표물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겼고요. 안 그래도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탁홀을 안 해버리면 이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유가가 오르고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장외 거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들이 최근에 큰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기술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 환경에서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를 추가 매수했다고 하면서 이 하방론자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키옥시아 실적 발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추정치를 하회했고 실적 발표가 그리고 AI에 투자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반도체들이나 이 AI 회사들이 다시 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금리 4.7%로 1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 그리고 특히 30년물 5.28%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지난주보다 더 높은 수치예요. 유가도 68까지 떨어졌다가 92까지 올랐다가 79까지 떨어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탁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85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 다시 오르고 있고요. 키옥시아는 1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9,700억 엔이었는데 8,400억 엔으로 하회를 했고 1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예상치가 78.3%였는데 78%로 소폭 하회했고 2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마이크론을 $880에 추가 공매도 숏을 했고
엔비디아 숏 포지션을 추가했고 세미컨덕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506에 숏 추가했고 이 반도체 쪽에 추가 매도를 하면서 하락론자들의 힘을 더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외거래소 CBS 뉴스가 보도를 하길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관련 목표물을 폭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섹터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암호화폐 섹터가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다시 꺾이고 있는데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전체 표결에서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5주간의 휴회전 통과가 어려울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또 9월, 10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연도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요. 최근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게시물을 올렸는데 민주당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민주당 때문에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고 게시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클래리티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자기 중간 선거나 정치적인 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튼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오늘 암호화폐 섹터도 비트코인 떨어졌고요. 현재 63,000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파 연준위원들이 대거 나왔었는데 카슈카리, 해먹, 로건 이 셋이 금리 인상 투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를 하길 카슈카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과감한 조치보다 먼저 소규모 정책 변화를 여러 번 시도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50bp 한 방에 빅스텝 금리 인상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25bp씩 인상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먹 연준위원은 투표권 모두 있고 지금은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행동을 해야 될 때이다. 현재 금리 정책은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 로건 연준위원은 단기적으로 연준이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면 나중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시카리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지금 25bp씩 금리 인상을 해놓는 게 낫지 나중에 50bp씩 금리 인상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악재들이 또 많죠. 금리가 높고 유가가 높고 연준 매파들 나와서 금리 인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암호화폐 클래리티 법안 악재와 키옥시아 실적 발표 부진 잘 나왔지만 추정치보다 하회 그리고 추세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 보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장기 상방 추세 상단을 찍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하방 추세의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돌파를 했다고 바로 상승 추세가 아니고요. 아직까지 하방 추세를 돌파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일부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 하방 추세가 돌파를 했다고 이제 상방 추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아니고요. 장기 상방 추세로 가려면 코스피가 8,300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상방 추세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하방 추세에서 벗어났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이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특히 레오폴드 펀드가 청산을 다 당해서 이제 추가적인 청산을 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최근에 반도체들이 떨어졌던 게 기술적인 하락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른다라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형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여론이 형성됐냐면 반도체 폭락의 주범이 레오폴드 청산시킨 시타델 때문이고 이제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바닥 짚고 오른다라는 형성이 너무 과도하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린이들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매수하려고 하는데 아주 틀린 생각이고 비중을 많이 싣고 매수하기는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고 이 레오폴드 청산시킨 시타델 때문에 기술적인 하락이었고 다른 건 다 상관없고 이제 반도체가 바닥 짚고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 유가, 지정학적 이슈, 최근 반도체 섹터들의 현황 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바닥을 짚고 오른다라는 그런 여론을 형성시켜서 매수를 촉발시키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싣고 레버리지나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예요. 레오폴드 펀드의 몰락.
사실 몰락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470%인가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지 아직까지 한 50% 정도 연간 수익률, 엄청난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악명 높은 이 시타델 CEO, 거의 눈가리가 영혼이 없고 거의 이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기계 같은 이 켄 그리핀이라는 시타델 CEO가 25살짜리 이제 막 떠오르는 스타를 몰락시켰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은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슈는 따로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레오폴드가 이번 주말에 결혼식인데 이 결혼식을 염두에 두고도 이렇게 계획을 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을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큰 충격을 선사한 거죠. 여튼 이 스토리는 지금 유튜브나 다른 언론에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굉장히 흥미로운 재밌는 얘기이긴 합니다. 자, 이제 추세를 좀 살펴본다면 이제 코스피 추세 설명해드렸고 삼성전자는 장기 상방 추세의 하단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강세는 아니에요. 오히려 좀 약세라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는 하방 추세에서 벗어나서 장기 상방 추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약간 매도가 나와서 돌파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약세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27만 5천 원 넘으면 이제 좀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7만 5천 원을 유지해주면 이제 슬슬 매수를 노려봐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떨어지면 사는 것도 괜찮죠. 22만 원 사면 나름 괜찮은 자리입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나아요. 하방 추세 돌파를 했고 장기 상방 추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170만 원을 돌파했고 제가 168만 원에 매수하면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죠. 168만 원 뚫리면 110만 원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아마 다음 주에는 코스피 야간 선물을 미뤄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나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SOXX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지수는 하방 추세 돌파를 했다가 하루 만에 쭉 눌려가지고 오늘 미국 장도 엄청났습니다. 필반 지수가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떡상으로 시작했었죠. 근데 고점에서 거의 5%나 떨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나 떨어지면서 이 하방 추세 안으로 다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여기를 지켜주고 이제 553달러까지 가면 좀 안정적이에요. 여기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신고가까지 가는 거를 먹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를 이 고통을 느끼지 마시고 차라리 여기서 553까지 못 먹는더라도 여기서 수익 안 먹어도 돼요. 553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625까지 수익 얻는 게 리스크 대비하면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QQQ는 하방 추세의 하단에서 약간 밀렸고요. 690일 지켜줬으면 나름 괜찮은 자리인데 전부 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이 돌파하려고 한 자리에서 약간 밀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증시가 상승해서 모두가 이제 돈을 벌었으면 바라는 입장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여튼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금 살 위치는 아니다. 지금 특히 신규 매집하려고 하는 분들이랑 물 타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물 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 하방 추세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상승으로 가려고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서 잡아서 떨어지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켜봐야 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암호화폐 뉴스, 최근 지표가 어떻게 나온지 연준 위원들이 얘기한 매파적으로 얘기한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카시카리 해먹 연준 발언들, 키옥시아에 대한 실적 정보, 그리고 금요일에 증시가 코스피가 떡상하고 있을 때 지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상승이 왔습니다. 다만 아직 하방 추세를 벗어나는지 확인하는 구간이기에 추세를 확인해 보시고 아직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이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가이드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하신 분들은 금요일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월요일 장에 매도가 나올 때 아픈 거는 피할 수는 있겠죠. 다행히. 그리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어느 가격을 돌파하면 조심스럽게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인지 이렇게 계속 세부 사항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 멤버십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